긴 추석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민심의 방향과 정치권 주요 현안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실향민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북한에게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편지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일단 현 상황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큰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반응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일은 해야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나 명절을 앞두고 명절하면 가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향민들의 그 아픔. 예전에는 그래도 이산가족 만나기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이 북한에 있는 헤어진 가족들과의 연락 정도는 인권 차원에서 있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단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향민들에 대한 마음도 대변하고 사실상 북한의 지금 현재의 어떤 이념적 그 비핵화 부분과 이념적인 국가적인 대립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 부분이라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가자라는 차원이라서 저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노력 그 정도로 평가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편지 교류 등의 제안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추석을 맞아서 실향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북한에서 이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여부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답이 올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투명하게 볼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움직이지 않는 북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두드리고 뭔가 제의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실향민을 비롯해서 또 남북 관계에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앞으로가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통령의 이 말씀은 대단히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천으로 가리긴 했지만 수갑까지 찬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좀 강한 목소리로 반응을 했죠.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라는 강한 목소리로 내긴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6차례의 수환통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이 부분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네. 사실 조금 그 인식 영역에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오해는 줄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이게 집권여당 민주당이 본인을 마치 탄압하는 듯한 정치 탄압의 피해자로서 향후에 그 방통위원장을 면직당하고 나서 정치의 어떤 스케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슈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전 위원장이 뭐라고 이 체포영장 집행하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자양분으로 삼으려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절차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바라는 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글쎄요. 이 건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 사안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면 일부러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해서 체포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수갑차고 체포되는 과정이 노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장면들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석 명절 첫 연휴에 이런 뉴스로 그래도 장관급을 지낸 분이 거기서 면직된지 면직도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갑자기 그냥 자동 면직된 이분이 이틀 만에 지금 수갑차고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럴만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절차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거는 맞지만
이렇게까지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주장을 해서 체포되는 과정까지 보여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어떤 성찰이 있어야 할 걸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본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어떤 감정을 언론 앞에서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체포 적부심을 요청을 했어요. 아마 내일 오후에 이 부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체포가 되고 나서 조사가 끝나면 48시간 안에 풀려날 만한 물리적 시간이 다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포 적부심을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 부분이 본인이 보수의 전사, 여전사로서의 어떤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슈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체포 적부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법원이 그러면 자기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체포 적부심도 발부되는 경우가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사실상 본인이 경찰의 정당한 소환에 6차례나, 그러면 그 6차례가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겠습니까? 몇 달 동안 이루어졌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그냥 송구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이게 어떤 지금 현 정부에서 탄압받는 이미지로서 키워나가는 모양새라서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제 불출석 사유를 그동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6번을 뭐 일반 우편이든 등기 우편이든 뭐 구두든 통보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지금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뭐 국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공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었다. 분명히 밝혔는데 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그럼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방통위원장이니까 봐주고 있다가 이제는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났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절차적으로 체포될 만한 사항이다. 소환에 뭐 6번 불응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만은 이러한 장면까지 경찰에서 영장 청구하겠다고 의사표시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테니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연휴 첫날부터 이런 영상을 국민들께서 접하셨을 때의 감정을 분명히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사고 중에서 이제 국정자원 화재 담당 공무원의 투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론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적 재난 사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대로 그 예능에는 출연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예능 출연이라는 건 뭐 저희가 몰랐고요. 이제 미리 녹화를 하는 거니까 네. 방송 시점에서 알게 되는데 또 이 시점하고 맞물려서 물론 좀 오래된 좀 며칠 지났지만은 이 화제가 있었고 또 관련 공무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방송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정무적으로 글쎄요 방송국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미 녹화를 했다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여러 국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연휴를 맞이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사실상 이 국가정보자원 이 데이터 화재로 인한 이 소중한 국가정보가 손실된 부분들 이게 지난 정보를 타다건 지금 정보를 타다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정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인 사실을 모르지만 이렇게 그 목숨을 잃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심한 애도만 표하면 되지. 여기에서 뭐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가지고 뭐
말하자면 딴지를 거는 것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윤석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엄중한 재난 상황이니까 추석 연휴 반납하세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고문도 투신해서 정말이 아주 지극히 재난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총력을 좀 기울여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예능을 출연하고 말고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겠으나 출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모양도 빠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능이라는 게 그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예능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에 있어서의 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그거를 이 죽음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저는 망자에 대한 또 정치적인 소재거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이 정도의 좀 공격 포인트는 안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이제 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 부속실장이 됐죠.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하고 연계해서 나온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국감 출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시면 모든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이게 연계되는 것은 이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이제 체포되면서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이진숙이라는 분은 수갑차고 체포되는데 김현지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야만 하는 자리를 바꿔주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막는 것이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무비서관을 역임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서 자진해서 국회 출석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논란은 끝나고 국회에서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미리부터 당사자도 아닌 다른 분들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부터가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거고 이 와중에 아마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어떤 식으로도 언론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비서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결론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나오셔야 할 것이고 저는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오실 것 같다라고 예상을 네. 하셨고요. 나온다고 밝혔고요. 이미 네. 국민들한테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라고 말한 정무수석이 나중에 김현지 부속실장 안 나오면 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걸리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실상 이게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처음에 운영위에 국감 증인 채택을 넣고 조금 스텝이 꼬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증인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정쟁의 영역만 아니다면 당연히 나오는 것은 뭐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은데 당시 이제 민주당이 마치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감싸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정의진 인사가 이루어진 모습들이 우연히 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둔 것이죠. 김현지 비서실장이 실세다. 실세는 아닌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참모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세라는 것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봐왔지만 누구한테 휘둘릴 만한 그런 정치적인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세 프레임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출석하셔서 국민들한테 그날 더 소상히 얘기하고 사실상 이 프레임에서는 빨리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스스로에게도 좋고 잘못하면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표를 통해서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즉 국회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이면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부속실장이면 꼭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합의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은 좀 생기잖아요. 네, 합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몇몇 의원들이 부속실장 국감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됐는데 대통령실은 100% 출석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김현지 비서실장도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 행간을 읽어야죠. 우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한다고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조금 미심쩍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때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의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이걸 국회 합의로 떠넘겨서 만약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김현지라는 사람이 국회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사를 했다. 총무비서관은 나와야 되니까 총무비서관에서 면하고 다른 자리로 보하기 위해서 인사를 연쇄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분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 진짜 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민주당에서 할 정도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적 질타를 면치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의 근거로 녹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녹취가 AI로 제작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유상범 의원 등 지도부를 고소했습니다. 즉 AI로 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얘기 나옵니까? 소영교 의원이 이제 팩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이제 전체의 진실의 여부는 지금 밝혀가는 과정이고 사실 그 녹취가 제보자의 음성을 변조한 것이지 AI가 그거를 완전하게 생산해낸 건 아니다. 이 지금 논박이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 등 몇 분이 이거는 완전히 AI가 만든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논쟁 자체에 있어서는 이 조희대, 한덕수 이 두 분의 어떤 만남에 대한 실체적 진실보다는 일단은 AI의 음성이냐 아니면 녹취를 변조한 것이냐 이 차이라서 이건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개인 서영교 의원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저는 법률적 고발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제 의혹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쪽에 서영교 의원이 고소했단 말이에요. 뭐 국회에서 징계될 리는 만무하고요. 네. 서영교 의원이 본인이 굉장히 세게 근거를 갖고 얘기한 부분이 그 근거가 희박해지면서 좀 면이 안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이 법적인 절차까지 밟으면서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생떼를 쓰는 걸로 보여요. 이 정도에서 물러서시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에 근거를 더 확실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어느 정도 뭐 말을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소 안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사선이나 하시고 큰 정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걸 가지고 또 의원들을 동료 의원들을 고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추석 연휴가 꽤 길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 날인데 아마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떤 얘기를 꺼내고 어떤 이야기로 과연 이번 정치를 좀 논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김건희 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작은 가십거리인데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빵과 컵라면 그런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전에 리투아니아에 갔을 때 명품샵을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엉망진창으로 이 국정 운영이 됐구나라는 어떤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인물로는 저는 김현지 총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의 얘기는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이 다 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보수의 전사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거론되지 않을까. 플러스 이제 경제 얘기겠죠. 집값, 뭐 부동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일 텐데 정치적 인물은 단연코 아직까지는 내란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건희 부부 이 얘기가 가장 말하자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주목받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뭐 1심 진행되는 과정 중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100일 이상 지났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굉장히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대법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것 같고 뭐니 해도 경제 얘기 분명 하실 겁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뭐 예를 들어 환율이 지금 뭐 꿈틀꿈틀하고 또 주가는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연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추석 연휴의 첫날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